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나파리 레클레스테 포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편집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뒷받침, 해다, 뒷받침, 해만하다, 뒷방, 안방, 뒷방 마누라, 안방 마님, 뒷방살이, 뒷밭, 앞밭, 뒷배보다는 뒤에서 보살펴 주다, 뒷배포, 뒷배기, 뒷보증, 뒷배기가 뭐예요? 뒷배기가 뭘까요? 뒷배기, 뒷배기, 뒷배포, 뒷받침에 띄고 주다, 뒷받침할 띄고 만하다, 뒷방, 안방, 뒷방 마누라, 안방 마님, 뒷방살이, 뒷밭, 앞밭, 뒷배 띄고 보다, 뒤에서 보살펴 주다, 뒷배포, 뒷배기, 뒷보증.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한라산이요. 한라산 눈꽃이 장관 이루면 라일락 향기처럼 소곤대는 산 정상에서 추억은 낭만으로 담금질한다. 한 정상에서 추억이 낭만으로 담금질한다. 구절초, 구수한 고향길 위 껌딱지처럼 눈망울의 향초롬이 다가온다. 눈망울의 향초롬이 다가온다. 절절한 사연을 등짐지고 오고 가는 이 마음, 등짐친 이 마음, 절절한 사연 등짐친 이 마음, 심쿵하게 토닥인다. 초심으로 돌아온 가을 햇살이 그 마음 알겠다며 방싯 웃는다. 101호 말로는 석 달여를 가슴속 천년 같아 기다려 흐른 시간 손꼽아 셀 수 있나.
멍울진 분홍빛 물결 곱게 접어 보내리. 하루도 천리인데 몇 날을 세어볼까. 잊은 듯 미련 접고 눈물을 닦아내도 걸러진 검부락지에 울컥 솟는 그리움. 새벽종 부름받다. 새벽종 부름받다. 새벽종 부름받고 두 손을 모아봐도 텅 빈 곳 그 자리엔 화상만 서성이고 애정이 뿌리친데도 보고픔이 앞선다. 좋은데요? 백일호. 말로는 석 달 열흘, 가슴속 천년 같아. 기다려 흐른 시간, 손꼽아 셀 수 있나. 멍울진 분홍빛 물결 곱게 접어 보내리. 하루도 천리인데 몇 날을 세어볼까. 잊은 듯 미련 접고 눈시울 닦아내도 걸러진 검부락지에 울컥 솟는 그리움. 새벽종 부름받고 두 손을 모아봐도 텅 빈 곳 그 자리엔 화상만 서성이고 애정이 뿌리친데도 보고픔이 앞선다. 메타버스.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신이 되고 신이 사람으로 변신하여 공존하는 픽션은 신화여서 미디스는 늘 상상이었다. 신화가 현실이 된 세상에서 아프로디테도 제우스도 친구가 된다. 상상이 존재가 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미짓으로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할까? 메타버스. 이름 없는 꽃. 죽은 자들이 수놓고 수놓은 시간이
별이 되고, 별들이 수놓은 시간이 탄생이 돼요. 나무들이 속삭이고 생동하는 바람의 심소리도 속삭이는 나무들, 생동하는 바람의 심소리도 자기만의 멋으로 소중하게 피어난 꽃, 불 밝히지 못하고 떨어지는 별똥별, 그 못다한 사랑으로 불켜낸 연민, 연민 속 기다리다가 가냘픈 꽃대에 밀어올려 숨은 꽃 꺼내놓고 술자리, 겨우내 움츠리던
김은순 작가는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다.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개간지 동산문학, 신인문학상 시부문, 개간지 문학춘추 신인문학상 수필 부문으로 문단 데뷔를 했다. 동산문학상을 수상했고 한글날 경축 훈민정음 100일장에 수상했으며 다문화 가족 공모전에서 수필 부문 수상했고 시집 황혼의 연정을 발간했다. 문학활동으로는 동산문학 작가회 회장, 빛고울 문학회 회장, 은가람 동아리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 강주문인협회 회원, 동산문학회 회원, 문학춘추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사진공원에서 50회 수상하여 한국사진 광주 작가협회 회원, 실버넷 TV 기자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번에는 김웅순 작가의 작품 속으로 작품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 시의 실적화자는 아버지의 기침소리를 잊지 못하고 가슴속에 웅얼웅얼 떠올리고 있다. 이 시는 아버지의 기침소리에 하얀 새벽을 열며 출발하고 있다. 참 멋진 표현이다. 껄껄껄껄한 잠을 털고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밤의 졸음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아버지는 논으로 향한다. 논두길을 걷는 그 발자국으로 아버지는 하루를 걷고 한 달을 걷고 평생을 걸었을 것이다. 발자국이 닳아지고 삶의 지문이 닳아지도록 자식들을 위해 걷고 또 걸었을 것이다.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 발자국을 이렇게 세웠던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먹먹하게 들리는 듯하다. 걸음걸음 디뎠던 아버지의 발자국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시청자는 얼마나 아팠을까. 아버지의 기침소리, 아버지의 빈자리로 논두길도 휘청거려 울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빈자리, 논두길도 휘청거려 울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기침소리 속에는 흙냄된 논두길이 있고 아픔 이기며 견디는 세월이 있고 당신의 은혜로 잠기는 노을이 있고 그리움 하나에 멍든 아버지의 뒷모습과 논두길을 걸어간 발자국이 있다. 이미지의 입체적 구현 속으로 물 흐르듯 흐르는 시적 형상과 싱그럽다. 절절절 가슴에 스미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독자의 가슴을 촉촉이 울리고 있다.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뜰악에서 봄을 만나고 있다. 제목이 뜰악이 아닌 나의 뜰악이다. 내 마음의 뜰악, 추억 속의 뜰악, 그리움의 뜰악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줬다. 제목을 통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시의 문을 열고 있다. 시적화자는 그리움이 피어나는 나의 뜰악에서 봄을 부르고 있다. 그 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꽃이 피는 봄날일까?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보고품일까? 열정을 쏟았던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일까? 콕 집어 또 어떤 봄인지 알 수 없지만
봄꽃이 피어나는 주소지에 시초과자는 서 있다. 아무리 숨어 있어도 나비가 날아드는 그 주소지, 외따로 떨어져 있어도 봄꽃으로 환한 그 주소지에 서 있다. 봄의 길목에서는 꽃빛을 배달하나 봄볕이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손수레에 실지도 않고 서둘러 봄 햇살을 배달하고 봄바람을 배달하느라 봄이 부산할 것이다. 그렇게 봄은 다가오고 있다. 설레는 입맞춤으로 뜰하게 다가오고 있다.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시저과자의 봄이 한꺼번에 활짝 피어나고 있다. 사방천지 봄물 들이고 있다. 봄내음 황홀이 퍼지고 있다. 이 시는 이미지 구현으로 봄이 오는 나의 뜰악을 시적해 놓고 있어. 뜰악을 선명히 시적 형상화 해놓고 있어. 멋지다. 영상문화가 이 수필의 서술자는 재능기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부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위해 재물을 무상으로 내주는 것을 말한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주기에 기부라는 말에서 따스한 체온이 느껴진다. 따스한 온기가 느껴진다. 어찌 보면 기부라는 두 음절 속에는 거룩함의 손길이 깃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서술자는 나의 적은 힘이나마 재능을 보태서 봉사할 수 있다면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의 삶에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상의 행복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 속에서 사랑의 나눔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아름답다. 행복한 노년의 모습은 자신과 사회에 빛이 된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회 참여를 해야 한다. 긍정적인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것이다. 서로 돕고 베푸는 사랑의 정신, 이웃과 좋은 관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시간관리, 열심히 일하고 도우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등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선택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서 선택과 도전 정신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다. 자신의 생애가 행복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게 살아가는 것, 이걸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수필에서 서술자는 동산문학, 신인문학상 등단 기념식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 가미를 펼쳐놓고 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수상자들과 축하해 주고픈 회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 언급된 그 이름들이 아름답다. 제목이 기념식 행사가 아닌 그 이름도 아름답다이다.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 제목이 멋지다. 축하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인내하며 걸어왔을 300의 순날에 수고로움이 느껴지는 듯하다. 어떤 날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희망의 문 앞에서 좌절일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축하의 자리에 올라섰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 서술자는 당신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이름도 아름다운가를 묻고 있는 듯하다. 문학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된 서술자는 자신이 속한 문해지 동산문학이 지역사회에서 우뚝 서고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또한 물질적인 성적보다는 정신적 가치에 투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 웃을 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둘이 걷는 길에는 사랑이 있고 셋이 걷는 길에는 우정이 싹튼다며 함께 인생길을 걷자고 한다. 함께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이름에도 사랑과 우정이 깃들어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온 김응순 작가의 시와 수필을 보면 사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자 애쓰고 있다. 때로는 시로, 때로는 수필로 삶의 의미까지 다가가, 삶의 깊은 의미까지 다가가 미적 가치 그릇으로 건져 올리고 있다. 시는 시답게 이미지 구현으로 실적 형상화하여 절제면으로 빚어내고 있고 수필은 보다 다양한 형상하여 수필은 보다 다양한 삶의 시야로 다루고 해석하고 있다. 시야로 다루면서 해석하고 있다. 시야로 다루면서 새로운 각도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의 세계를 독자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미 작품 분주를 펴내어 독자들과 만나 여러 대화의 체험을 한 뒤 다시 펴내게 된 새 열매가 볼수록 싱그럽고 값지고 멋지다. 앞으로 제3, 제4, 제5 작품집 또 펴내요. 나이와 함께 아름답게 익어가는 삶의 세계를 보여주기를 소망해 본다. 장작품과 함께하는 여생, 마냥 부럽기만 하다. 무모함의 기적, 아버지가 없다. 술꾼 아버지가 벌써 2달 넘게 집에 없다. 아빠가 없는 집에 밤낮없이 울리는 엄마의 재봉틀 소리, 누나, 둘, 남동생, 말도 없고 웃음도 사라졌다. 함께 사는 주인집 국수공장엔 웅웅 국수가락 줄줄줄. 대학 입시 보름 남짓 남았는데 도시락통 덩그러니 평생 묵은 수련 부채 같은 우리 엄마. 마주치는 그 눈길에 봄바람 살살 분다. 경남대학 정치외교학과 경쟁률 5대1. 아무도 찾지 않은 합격자. 경남대 게시판에 나홀로 7번째 내 번호 이름 석자 눈앞에 들여댔다. 엄마 나 7등으로 합격했어. 우리 엄마 그래 내 합격할 줄 알았다. 배고프지? 라면 한 그릇 끓여줄게. 78년 2월 겨울 어느 날 나는 정말 잊지 못한다. 라면도 귀한 시절에 노란 달걀도 함께했다. 다시 재봉틀 돌리는 우리 엄마. 같이 먹자고 몇 번이나 버텨도 정신 먹었다며 싱긋 눈웃음에 그만 설레설레. 배가 부르니 아버지 생각이 조금 다시금 덜어났다. 평생 우리 아버지 서울에 갔다 와도 단 한 번도 집 비운 날 없고 귀가하셨는데 그 아이에 몇 번 엄마께 물어보니 내일도 하고 갈 때가 있다. 굳은 그 한마디 남기시고 이 눈꼬리 입꼬리 평소와 이상하게 찌그러지고 굳어졌다. 그래 연신 신감이신 재봉틀에 한몸이신 우리 엄마 야속하고도 이상했다. 한몸. 땅은 같은데 마산 땅 어디다지도 다른가.
회원동 500번지 선전동 마산교도소. 엄마와 함께한 마산교도소. 땅은 꽁꽁 얼고 겨울바람 칼바람 속에 마산교도소 천나들이 찌익 열리는 철대문 소리와 로보캅 같은 총든 간수들, 면회 온 촛불 인생 다들 오들오들 추위에 떠는지 세상 풍파에 떠는지 한없이 기다린 시간 우리 아버지 나타났다. 72일 만에 부자간에 이상한 상복인지 화요인지 딱딱하고 두꺼운 또 다른 산발선에 구멍처럼 뚫어진 방울구멍. 가족이 만나며 얼싸안고 뒹구는데 이게 웬일인가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지옥이 따로 없다. 그날이 토요일인가 기억도 가물가물. 아버지 면회 후 집안에 들어서며 내가 한 단 한마디. 엄마, 어떻게 아버지 없이 재봉틀 하느라 우리 사남매를. 내도 다 어른 데모할 수 있다. 합격 축하한다. 진정한 대학 합격 이제다 받았다. 맛있게 끓여주신 그 엄마의 라면도 오늘따라 소금 맛이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오르질 않고 엄마의 재봉틀 소리는 갈수록 귀청을 때린다. 아껴둔 돈 몇 푼 들고 구멍가게로 향한다. 편지지 한 통에 모나미 볼펜 2자루. 혹시나 볼펜 물 안 나올까 걱정되어 한일 합섬 다니는 큰누나 3교대의 빈방인데 작은 누나 자유수출공단 일본에서 사장 비서라 아직도 불기가. 아버지 죄명은 마산 동중학교 교장실에 들어가 항의했다고 직무 공무집회에 방해죄. 그 학교 교장, 마산 법원장, 검사, 판사 모두 자기 제자란다. 아직도 희망불꽃 뻗지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 미결수이니. 엄마 재봉틀 소리 아직도 웅웅거린다. 뒤에서 엄마를 살포시 깨안으며 아양을 떠니 이가 왜 이라노. 다 큰애가. 엄마 젖을 다 만지고 엄마 내가 서울 가서 학비 책값 돈 많은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받아올 테니 돈 5만원만 구해주소. 한동안 묵묵부다. 돈 5만원 내 생에 가장 큰 돈. 엄마가 돈 2만원 딴 주머니 두고 있어서 나머지 3만원은 팬티에 실을 꿰어 꽁꽁 묶어준다. 처음에 타는 서울행 고속버스. 마음은 설알인데 서울 겨울 하늘 맑고 맑다. 충북 여산 지난 즈음 한방 쏟아지고 추풍령 휴게소에는 여행객들 환호서. 주머니 두 곳에 만원과 팬티에 꿰매둔 3만원 다시금 점검한다. 2시간 반 만에 인간샘이 참을소서 화장실 지나치니 저마다 입이 풍년. 아버지 어머니 생각에 단돈 한 푼 아까워서 어리띠 졸라매고 부자인랑 러스를 떨며 차에 타서 도착하니 여기가 그 유명한 대한수도 서울 버스 정류장. 날은 춥고 해는 저물어 가고 동서남북 어디인지 외삼촌쯤 북쪽 수유리 초등학교라는데 전화 쪽지 달랑 들고 전화하기는 영 그렇고 택시 기사들께 묻고 물으니 웃으며 지하철을 안내한다. 촌놈 소리 듣기 싫어 곰곰이 살피면서 1호선 지하철에 버스 2번 갈아타니 수유리 초등학교. 덜덜덜 어른 손에 공중전화 박아갖고 때리렁 울리는 조카 목소리에 숙모한걸음이 달려나왔다. 다음날 아침 외삼촌 중소기업 사장이라 회사로 출근하고 장발머리 삭발하고 고동생 고벽 입고 청와대 정문 발로 차니 청와대 경비원들 아연실세. 총 맞고 싶어 환장했나 그 소리 난 말이다. 지하철을 끌려가서 홀딱 벗기고 치조 끝나니 배고프냐 묻는다. 함께 짜장면 먹고 그 백발 건네는 돈 봉투에 5만원 집차에 올라타니 순식간에 외삼촌 집. 외삼촌을 외숙모 집 앞에 얼싸안네. 이놈아 어디 갔던 너. 사촌 팔촌 난리 났다. 이튿날 해걸음에 세대문 둘이니 우엄마 아빠 날 안고 울음범벅. 아이고 울아들 청와대 대문 발로 찼나. 내 그댁의 교도소에서 바로 나왔다. 지나간 세월 어찌 말로 다하려. 부모님 은공 하늘 땅 다 모아도 어찌 갚으려. 가는 세월 오는 백발. 나도 가도 너도 가지만 부모님은 은공은 영원토록 녹슬지 않네.
무모함의 기적에서 소주자는 대학 입시에 합격한 청소년이다. 술꾼 아버지를 마산 교도에서 만난다. 어머니는 재봉틀로 자녀를 먹여 살려야 한다. 하루를 몇 푼 들고 서울로 상경한다. 여승모 만난 다음날 청와대 정문을 발로 찬 뒤 끌려가 취조받는다. 그 덕분에 아버지가 교도에서 나오게 된다. 다시 상봉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서술자는 이렇게 외친다. 가는 세월 오는 백발 나도 가고 너도 가지만 부모님 은공은 영원토록 녹슬지 않네. 마무리가 다소 해학적이다. 슬픈 현실을 해학적으로 풀어내 독자에게 웃음을 안기는 수필. 그 속에 웃음과 슬픔과 분노와 행복이 모두 담겨 있어 맺히다. 부디 묘사까지 어우러진 수필, 사색이장까지 채워지는 수필로 독자를 감동시키는 독자를 감동시키는 수필에도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
이 시에서 시적하자는 우릉산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광주를 다 품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주는 산, 수많은 예술이 나 빛나는 산, 불의 앞에서 저항할 줄 아는 산, 총칼 앞에서도 자기 몸을 희생하고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산, 새로운 방향 찾아주고 삶의 활력 불어넣어주는 산, 그리움 가득한 산,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산이라면서 무등산에 대한 애찬을 이어가고 애찬을 연거푸 애찬을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다. 이런 산이 곁에 있어 행복한 서술자와 광주 시민들이 마냥 부럽다.
이 시에서 시작하자는 무등산이 생의 중심이 되어 추억 감사하고 있다. 넉넉한 품을 가진 어머니 같은 산, 광주의 젖줄이요 생의 무게 털어주고 마음까지 환하게 해주는 산, 해맑게 정화되어 생각의 힘 빚어지고 새꽃 향기로 피어나게 하는 치유의 샘터 같은 산, 늘 웃음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산. 그래서 무등산이 더욱 경이롭고 우러러 보인다. 무등산으로 인하여 빛나는 예술의 별들이 새삼 고맙기만 하다. 이러니 어찌 무등산을 사랑하지 않으리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않을 수 있으리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성원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성원님 반갑습니다. 성원님 교정 감사합니다. 성원님 시시 멋집니다. 프랑기님 성원님은 시조를 너무 잘 쓰세요. 프랑기님 타고나셨나봐요. 아정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성원님 아정님 안녕하세요. 아정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정님 이남근 시인님 시가 소리 없이 교정되고 있군요. 네, 세실리아님 교수님 문호님들 안녕하세요. 성호님 세실리아님 안녕하세요. 세실리아님 성호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겨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하나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녕.